대한민국 거시경제의 밑바닥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위기가 아닌 우리 이웃인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입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회에서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무려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는 자영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서울 아파트 1만 채의 가치와 맞먹는 수준으로 수많은 사장님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증발한 결과입니다. 과거 IMF 시절에는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지만 이제는 금을 팔아도 치솟는 가게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벼랑 끝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용, 플랫폼, 그리고 시대의 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덫에 갇힌 9가지 업종의 처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100만 폐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경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서는 10곳의 가게가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하고 있으며 창업의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특히 음식업종은 더욱 처참하여 100곳이 야심차게 창업하면 그중 96곳이 결국 폐업의 쓴맛을 보는 잔혹한 생존 게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현실은 이미 문을 닫은 이들보다 폐업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장님들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들을 좀비 기업이라 부르는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으며 빚으로 연명하는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입니다. 대한민국 골목 구석구석에는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는 좀비 자영업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간판에 불은 여전히 켜져 있지만 사장님의 마음은 이미 꺼진 지 오래이며 단지 끝을 보지 못해 억지로 영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왜 이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바친 가게를 접는 데에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원상복구 의무는 폐업을 앞둔 사장님들에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자 감당하기 힘든 족쇄가 됩니다. 철거비, 설비 처리비, 밀린 공과금을 합치면 기본 수천만 원이 깨지며 이는 장사에서 손해보고 접으면서 또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결국 영업을 계속해도 적자고 그만둬도 빚더미에 앉게 되는 잔인한 이중의 덫이 사장님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특정 분야를 넘어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배달 수요만 보고 뛰어들었던 2020년 이후 창업자들은 지금 가장 극심한 수요 절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며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사장님들은 이자가 훨씬 비싼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의 실력이 아닌 거시적인 구조의 변화라는 큰 그림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은 세 가지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파도는 비용의 폭등이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유례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는 곧바로 우리 골목의 전기세와 가스비 그리고 기름값의 인상으로 이어져 가게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인상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지만 동네 가게는 단돈 500원만 올려도 손님의 발길이 끊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사장님들의 마진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얼음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두 번째로 덮쳐온 파도는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확산이며 배달 앱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을 늘려주는 고마운 존재인 줄 알았으나 어느 순간 플랫폼은 자영업자의 수익을 갉아먹는 거대한 포식자로 그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그리고 배달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매출의 25%에서 35%가 플랫폼의 몫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열심히 일해도 정작 돈은 플랫폼이 벌어갑니다. 세 번째 파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며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뒤집히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소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 노년층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굳게 닫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젊은 손님은 오지 않고 단골이었던 어르신들은 돈을 쓰지 않는 이중고 속에서 골목 상권은 활력을 잃고 서서히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특수한 구조적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더해지며 한정된 시장을 둔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더욱 부추깁니다.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약 15%인 것에 비해 한국은 무려 25%에 달해 인구 대비 가계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밀려난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자영업이라는 사실이 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40대와 50대의 명예퇴직을 당한 후 재취업의 길이 막막해진 이들은 결국 자신의 평생을 바친 퇴직금을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충분한 준비와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시작된 창업은 결국 너무나도 높은 실패 확률을 안고 출발하는 위태로운 도박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작은 시장을 두고 벌이는 이 처절한 싸움은 가격 경쟁을 넘어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공멸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구체적인 업종별 현실과 그들이 마주한 비극적인 진실을 하나씩 마주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비용에 덫에 걸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주변의 평범한 목욕탕입니다. 동네 목욕탕은 고된 하루를 마친 서민들이 피로를 풀고 이웃과 정을 나누던 대한민국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겨웠던 동네 목욕탕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셔터를 내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목욕탕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에너지 비용이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탕 안의 물을 뜨겁게 데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가스가 필요하고 뜨거운 사우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됩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니 운영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가스비와 전기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면서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사장님들조차 한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곳은 월 관리비가 수백만 원씩 갑자기 늘어나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공공요금을 내는 데 쓰이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면 될 것 같지만 목욕탕의 주 고객층인 노년층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단돈 1,000원 인상에도 발길을 끊기 일쑤입니다. 입장료를 올리지 못해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욕탕 철거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보일러와 굴뚝 해체, 특수 배관과 타일 제거까지 합치면 문을 닫는 비용이 새로 가게를 차리는 것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벌어도 손해, 닫아도 손해인 이 가혹한 늪에 빠진 목욕탕 사장님들은 오늘도 뜨거운 탕 앞에서 차가운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비용의 덫에 갇힌 두 번째 업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우리 주변의 주유소들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며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도 문제지만 당장 주유소 사장님들의 목을 죄는 것은 바닥까지 떨어진 마진율입니다. 기름 1리터를 팔아 남는 돈이 고작 몇십 원에 불과하다 보니 엄청난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형편없습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사장님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프 주유소와의 출혈 경쟁까지 감당해야 하니 직원을 고용하는 유인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폐업 위기로 내몰립니다. 폐업을 결심해도 문제는 계속되는데 수십 년간 기름이 스며든 땅을 정화하는 토양 정화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해 닫고 싶어도 못 닫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닫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닫지 못하는 주유소들은 이제 골목 상권의 또 다른 좀비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비용의 덫에 걸린 세 번째 업종은 한때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중심지이자 청년들의 놀이터였던 PC방입니다. PC방 사장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주범은 역시 전기세이며 고사양 컴퓨터 수십 대를 24시간 가동하는 비용은 재앙 수준입니다. 냉방비와 인터넷 전용 회선료, 그리고 게임사에 지불하는 유료 게임, 라이선스 비용까지 더해지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고객층인 10대와 20대 초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PC방을 찾는 발길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PC 게임보다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선호하며 굳이 매장을 방문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또한 최신 게임을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교체 주기는 2-3년으로 짧아져 매출은 줄어드는데 장비 투자는 계속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나갈 문은 좁아지고 유지비는 치솟는 현실 속에서 PC방은 이제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고독한 사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테마인 착취의 덫으로 시선을 돌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극적인 업종들을 살펴봅니다. 착취의 덫에 걸린 첫 번째 업종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한 끼 식사인 김밥집과 동네 분식점 사장님들입니다. 서민 음식이라는 정겨운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독이 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폭등한 식재료 값을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값과 채소, 그리고 계란 가격은 2배 이상 뛰었지만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라 하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 인식 때문입니다. 원가는 폭등하고 마진은 박해진 상황에서 옆집과의 단돈 100원 차이로 손님을 뺏겨야 하는 처절한 가격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착취의 덫에 갇힌 두 번째 업종은 배달 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집이며 이들은 현재 플랫폼의 지배 아래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이제 배달 앱 없이는 장사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으며 이는 곧 플랫폼에 대한 극단적인 종속을 의미합니다. 기본 수수료에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까지 더해지면 전체 매출의 30%가량이 사장님의 손을 거치지도 않고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8,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팔면 2,000원 넘는 돈이 플랫폼 몫이며 여기에 라이더 비용까지 부담하면 남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세대가 힘든 주방일을 기피하면서 숙련된 중식 주방장을 구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 소스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맛의 차별화를 없애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플랫폼과 건물주 그리고 원자재 업체만 배를 불리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사장님들을 디지털 소장농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하지만 정작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서글픈 단면입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은 최근 몇 년간 골목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제는 가장 치열한 생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는 9만 6천 개를 넘어섰고 인구 대비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러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인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은 5년 사이 140%나 급증했지만 정작 가맹점 사장님들의 수익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들은 하루 13시간 넘게 일해도 임대료와 로열티를 내고 나면 월 300만 원조차 손에 쥐기 힘든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특정 업종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소멸의 덫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혔던 동네 카센터는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비 수요가 급감하며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와 달리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하여 정비소의 주된 수익원이었던 소모품 교체 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77만 대를 돌파하면서 동네 정비소를 찾는 발길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신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가의 진단 장비와 전문 교육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사장님들을 가로막습니다. 노후 대비 1순위로 꼽히던 공인중개사 역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플랫폼 기반의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개사만 알던 매물 정보와 시세를 이제는 누구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부동산 중개의 높은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중개사들에게 사무실 월세조차 내기 힘든 극한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동네 옷가게들은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와 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거센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리와 테무 이용자 수가 합계 1,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매장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에서 옷을 입어만 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쇼룸 현상은 사장님들의 친절한 응대를 허탈한 배신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기술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이기에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자영업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백화점 명품관과 해외여행 수요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K자형 회복이라 부르는데 상위 계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하층부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는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소비 시장은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다이소나 편의점 도시락과 확실한 사치를 즐기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되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동네 자영업은 부유층에게는 특별하지 않고 서민층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설 곳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소비의 양극화 현상 이면에는 돈의 흐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더욱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네에서 쓴 돈이 다시 동네 사장님의 주머니로 들어가 지역 경제를 돌게 했지만 이제 그 돈은 어디론가 흔적 없이 빠져나갑니다. 이 거대한 부의 흐름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며 우리의 일상은 이미 그들의 거대한 그물망에 걸려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포털에 광고를 하면 막대한 광고비가 동네 상권을 거쳐 대기업의 이윤으로 쌓입니다.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는 소리 없이 사장님들의 마진을 갉아먹으며 금융 자본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 이웃의 옷가게 사장님에게 가야 할 돈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통째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부의 대이동이 향하는 두 번째 수혜자는 건물주이며 장사가 안 되어 사장님이 피눈물을 흘려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상층부로 흘러갑니다. 상권이 발달해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만큼 임대료가 함께 올라 정작 사장님은 건물주를 위해 일하는 소장농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돈이 고이는 곳은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며 장사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 그리고 유류비는 사장님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이 플랫폼 수수료와 건물 임대료 그리고 치솟는 공공요금으로 분산되어 빠져나가면서 동네 경제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착취적 구조가 한두 번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과거의 동네 상권은 빵집 사장님이 옆집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고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건너편 미용실을 이용하는 건강한 생태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어주며 돈이 동네 안에서 선순환하던 그 따뜻하고 든든했던 경제적 연결고리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지불한 돈은 플랫폼 서버가 있는 강남이나 해외로 혹은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서울 도심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돈은 우리 동네를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며 이를 경제학에서는 지역 경제에 투입된 자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누출 현상이라 정의합니다. 누출이 심화될수록 지역 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파멸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단순히 사장님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골목이 죽고 공동체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가게들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은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하며 우리가 누려온 일상적인 편의와 정겨운 풍경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갈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익은 주주 배당으로 건물주의 수익은 또 다른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뿐 서민 경제의 실핏줄로는 결코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본을 가진 쪽으로만 부가 쏠리는 이 잔혹한 구조적 모순이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 붕괴의 서글픈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자영업이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살펴보았지만 과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은 전혀 없는 것인지 자문해 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관성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우리에게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찾아내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들고 충분한 준비 없이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행위는 이제 창업이 아니라 사회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실함과 입지 조건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성공 공식은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이제는 그 이상의 차별화된 전략이 없이는 진입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소개한 위기의 9가지 업종에 해당하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팬덤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곳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혹한 정글에서 끝내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공통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온라인이나 거대 프랜차이즈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장님만의 손맛과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가격 경쟁이라는 소모적인 늪에 빠지지 않고 손님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통해 가치로 승부하는 법을 압니다. 둘째, 그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허한 외침 대신 우리 가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단단한 충성 고객층과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단골은 경기 불황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게를 찾아주며 스스로 입소문을 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그들은 매출 규모라는 허상에 매몰되지 않고 임대료와 에너지 효율 등 비용 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작지만 단단한 내실을 다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순이익 중심의 경영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경제적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의 분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혹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서 시작하는 창업은 높은 확률로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뼈아프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때로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개인의 무능함이 아닌 뒤틀린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600만 자영업 가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가계 부채와 소비 위축,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황폐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며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2억 원의 소중한 자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거친 자영업의 바다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위기를 미리 아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돕는 이정표가 되겠습니다.